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에세아빠 손철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야외 애들이랑 놀러 가기 좋죠. 우리 애사라바님 애들이랑 자주 놀러 나가십니까? 아, 예, 저는 자주 놀러 간다라기보다도 저희 가족은 기아 타이거즈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야구장에 이제 한 번씩 가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아내가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장점이 있어요. 다른 집 가장들이 볼 때는 나가서도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멀리 나가는 걸 안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고민이었었냐면, 저는 계속 어디 여행 가자고 그러는데 와이프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분들한테 나 이런 고민이 있다 했더니 넌 행복한 줄 알라고 반대인 경우에는 얼마나 피곤한지 아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제 옆에 앉아있지 않았으면 등짝 한 대 때렸어요. 우리 표 대표님 어떠세요? 애들이랑 아니면 가족분들이랑 같이 밖에 자주 나가십니까? 저는 뭐 아들 하나니까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근데 진짜 요새는 아까 에세다빠님 말씀해주신 대로 멀리 안 가도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뭐 선진국 같은데 가서 도서관 구경 가면 야, 이런 도서관이 있나 싶은데, 요새는 우리 주변에도 좋게 만들어주는 도서관이 너무 많고 그래서 꼭 멀리 안 나가셔도 된다는 생각인 저도 동의가 좀 됩니다. 취미생활을 도서관에서 하신다는 슬쩍 자랑. 기가 막히죠. 네, 저도 이제 뭐 아들 무심 아들 둘이 있는데 나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힘듭니다. 미세먼지요, 나를 도와달라. 아이고. 자, 오늘은 이제 부모와 애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찌 보면 자수성가하시고 부를 많이 읽으신 이 부자들에 대한 부모 마인드와, 그리고 이런 부자가 되는 자녀, 그리고 부자 자녀들, 이 마인드가 조금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부모에 대한 습관이라든지 행동들이, 가르침들이 또 자녀들한테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가 대물림되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자 부모와 이 부자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애들에 대한 좀 경제적인 교육적인 부분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 참 부모 마음이면 다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대부분 좀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게 정말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실질적인 실행, 그런데 그게 자녀의 경제적인 독립과 정말 연관돼서 부모가 물려준 돈을 잘 쓸 거냐, 이거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번 돈보다 남의 돈을 쓰기가 훨씬 쉽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는 성인 자녀일수록 더 적은 재산을 모으게 되고, 반대로 더 적은 돈을 지원받아서 더 많이 모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많이 돈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거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돈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많은 경제적인 원조를 하게 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고, 그러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른바 UAW, 순재산 25% 이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자녀에게 뭔가 주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 이걸 한번 기준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 참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맞죠? 맞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웃집 부자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뭐 좋은 부자, 제대로 된 부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을 확률이 상당 부분 높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선 저희가 부자 얘기 아니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저희는 저희 세대만 와도 돈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근데 요새 그러니까 제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희 기대만큼은 또 교육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잘 다뤄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하나 재밌었던 게 있는 게 뭐였냐면 뭐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별로 그 돈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했던 시절이어서 부모들은 설문조사했었을 때 그런 교육을 해준 적이 거의 없다 라고 답을 했는데, 아이들은 반대로 부모한테 세세적인 구체적인 지침까지 받았다는 평을 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보고 배운 거죠. 엄마가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이러고 가르친 게 아니라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웠고, 그게 그냥 제가 싹 배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지침도 받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부모가 이제 성인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 대표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다리는 이런 자녀들한테는 좀 그 비슷한 행동 패턴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들입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이거 이제 진짜 재정적 의존증까지 가는 부분들인데,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을 기다린 성인 자녀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부모님 지원만 기다리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부모가 돈을 주게 되면 그걸 즉시 소비해버리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측면들을 봤을 때 내가 자녀한테 주는 돈이 결국 아이들을 생산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그냥 높은 생활비로 쓰게 만들고 있다면, 정말 내가 우리 애를 말 그대로 내가 물고기만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측면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를 위해서 제공된 돈은 받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요, 금방 습관이 됩니다. 결국 이 자녀는 살아가는 동안 그런 돈을 받지 않게 되면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일본의 상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망을 해도 연금이 없으면 자기가 생활이 안 되니까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버리는, 이제 이런 게 왜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뭐 결국 나이가 많아지면서도 이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 자체를 끊지 못하고 종속 관계가 돼버린 매우 불행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지원을 해주면 물론 이제 고마움을 알고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대해서 도움되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자녀분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당연히 생각해, 당연히 주는 걸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녀가 독립하고 결혼 시점까지도 맞물려 있고, 이런 결혼 자금과 같이 다 맞물리면서 부모의 노후 준비까지 안 되는 이런 것과 다 인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부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자라는 게 결국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들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부유층 성인 자녀들의 직업이 있어요. 이게 좀 무슨 내용입니까? 생뚱맞는데? 이건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층 성인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를 조사를 해본 건데, 부유층 성인 자녀들의 상위 직업 10개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부, 기업가, 중간관리자, 의사, 뭐 마케팅 직원,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대학 교수, 뭐 교사, 뭐 이런 거였는데요. 제가 이건 예전에도 한번 방송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른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똑같은 부모가 100만 장자더라도. 근데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보니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녀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자녀 재산의 57%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은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재산이 절반 정도 수준이었고, 소득은 78%밖에 안 되더라. 변호사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자녀가 받지 않은 자녀 재산의 62%밖에 안 됐고, 소득도 77%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교수라든가 교육 쪽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직업에 있는 자녀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자녀들이 오히려 재산과 소득이 적었거든요.
이게 뭐냐? 부모가 너무 조기에 재산을 이전해 줬을 때는 이것을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돈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수나 뭐 초중고 교사는 그렇다면 왜 재산이 늘었냐? 조기에 받았지만 이거는 그 책에 따르면 이렇게 보더라고요. 동료들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어울리다 보니까 그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 대한 눈높이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보통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속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상속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정리라는 걸 하죠. 그러면 10년 단위로 어릴 나이 애들한테부터 정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들을 많이 세우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과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요. 즉, 상속세는 먼저 주문해서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경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자녀가 인식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 궁극적으로는 순자산 증감에는 좀 여유가 상쇄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좀 포인트가 있나요? 그래서 그 재산 이전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시기를 자녀 나이 40살 이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을 때 좀 이렇게 재산 이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합리적인 시기 자체는 자녀가 일정 정도의 결혼 생활이라든가 경제 생활을 한 이후에 재산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너무 조기에 주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종속 관계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략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 하나 체크 포인트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모의 경제 지원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반복된 얘기인데요.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은 받는 자녀에게 저축과 투자보다는 소비를 부추기게 되고요. 그리고 수혜자인 자녀들은 대체로 자기의 재산과 부모의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재산을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부모 재산을 자기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소비해야 될 소득까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수혜자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는 신용카드 의존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습관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투자액 자체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자녀들보다 훨씬 적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이제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는 어떤 습관이 형성되게 되면 결국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부자들이 자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대중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뭐 더 해당되면 더 해당됐지 모자르지 않을 거고요. 뭐 결론적으로 요 내용으로 보고 저희가 보면 사랑으로 돈을 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는 그 꽁돈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평생 뭐 많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내가 내 자식한테 평생 꽁돈 주면서 내가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네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 할 말 없겠으나 평균 수명이 다르고요. 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가 어떻게 살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주시는 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죠. 일단 부모와 이런 생산적인 자녀를 위한 좀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지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규칙은 일단 자녀들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좀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현재 상황보다 약간 좀 적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관리 측면이 있고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절대와 근검 전략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좀 이제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네요. 그러면 좀 재밌지 않겠어요? 감춰! 막 감춰!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유산 상독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기대 관리
내가 부모에게서 좀 내가 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력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도 좀 있고. 5번은 저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 이게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여튼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좀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너무 내가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에세대 아빠님 같은 경우는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게 좀 협상 전략 일환으로 애들한테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준 적이 있나요?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현금의 고가의 선물은 아닌데, 이를테면 요즘에 둘째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 해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별표를 짓게끔 해요. 25개의 별이 모아지면 얘가 하고 싶은 거를 한 가지 정도 해주게 하는. 뭐 저번에도 같이 피자 만들던데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죠. 근데 이걸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게 이제 버릇이 되면 기대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최 대표님은 왠지 이게 협상을 애들이랑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하나인데 전략적으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 이런 얘기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빠는 내 농락에 넘어간다. 농락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그렇게 나쁜 말인지 몰랐고, 자기가 샤바샤바 하면 잘 넘어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가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상치 못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는 뭐 100원도 되게 아까워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걸 사달라, 장난감을 사달라 했던 몇십만 원짜리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가 좀 일관되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어서 해주시죠. 6번부터는 사실 이거 약간 불교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녀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읽어드리면, 성인 자녀의 가정 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자녀와 경쟁하지 마라.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라. 그리고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유한 부모와 생산적인 자녀를 위한 규칙은, 일단은 첫 번째, 부모가 너무 부유하다라는 사실을 자녀가 조기에 인지를 하게 되면 경제적 의존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정 나이 때까지는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도 자녀에게 근검 전략 가르치고 돈을 가지고 뭐 협상 전략으로 쓰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항상 자녀를 좀 인격체로 대하는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뭐 초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부모가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그 돈으로 뭘 드러내야만 내가 편해지는 상황에서 아이한테 그걸 노출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모 스스로가 돈에 대한 자존감을 좀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네요. 에세 아빠님 어떠세요?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꼭 하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저한테 참 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자동차로 주인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는지,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백만장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재정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세 아빠님. 저는 에세다파에서 표대표인데요. 저는 이 시리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소비를 아낀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내 소득보다는 조금 덜 쓰고, 그 다음에 내 소득층보다 내 더 높은 소득층만큼 저축하고,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들어놔서 우리 친구들의 가풍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백만장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시하는 것보다 재정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또는 카톡 아이디 그월잠 검색하셔서 메모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우리 에세대빠님, 배대표님 응원의 멘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